우리 모두는 다 함께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식 번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데 문득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님 여러분께서는 이 대성기실론에 쉽고도 현대적인 완전히 새로운 한글 번역을 기대하신다라는 이러한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대성기실론 현대적 강독에 대한 구상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카페에 업로드 해 놓았는데, 이전의 구상은 시중에 기존 유통되고 있는 이 대성기실론 한문 문장을 그대로, 그러니까 현대적 용어라든가 쉬운 용어로 바꾸지 않고 한문,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가까운 전이죠. 1900년, 1800년 전에 그 문장을 그대로 한글로 직역한 그러한 번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고요.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새롭게 강독을 현대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구상했었는데, 어젯밤 이 깊은 잠의 세계 혹은 꿈의 세계에서 이 우리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문을,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기존에 유통되는 이 한글로 직역된 번역글은 여전히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단어를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하나 불교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알아야만 겨우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후 맥락이 다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성기실론 본문뿐만 아니라 원효 스님의 기실론 소와 별기 역시도 옛날 한문 문어체죠. 문어체 문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대로 한글로 직역해서는 알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우리 번님 여러분의 목소리에 따라서 대성기실론 본문의 이 예설은 한문 문어체 전체를 쉽게 한글로 현대적 용어로 새롭게 아주 새로운 텍스트를 작성하라는 본님들의 이 기대에 따라서, 목소리에 따라서 새롭게 번역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글의 차용 문제라든가 저작권 문제라든가 카피 문제 등등이 말끔히 해소되고요. 심지어는 이 강독을 듣지 않더라도 이 현대적 번역, 쉬운 번역,
새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적 쉬운 번역만을 보고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강독을 듣지 않고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작업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그런 마음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즐거움인데 너무나 멋진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처음으로 작년 봄에 이 수심결 강의를 할 때도 매우 즐거웠지만 그 이후 강독도 마찬가지로 즐겁고 늘 설레는 마음이었지만, 특히 이번에 이 대성기실론의 이 텍스트를 준비하고 또 강독을 대비하는 이 과정 전체가 너무나 잔잔하지만 너무나 즐겁고 멋지고 어떤 초월적인 기쁨, 조금 이상한가요? 울트라 슈퍼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오로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지만 또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과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공감하고 수많은 선지식 번님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유식 30송은 처음부터 완전히 쉬운 현대적 용어로 새로운 번역을 하고자 했는데 대성기실론도 분량이 꽤 되지만 마찬가지로 온전히 새로운 번역을, 한글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도 대단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 지금 106페이지인데 자각몽을 하고 있습니다. 자각몽. 그래서 꿈에서 깨는 거죠. 깨어난 꿈인데 저 꿈에서 보통 깨어나면 소위 말하는 이 일상 현실로 즉시 돌아오죠. 그런데 자각몽이라는 것은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 현실로 오지 않고요. 여전히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꿈을 지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각몽 이렇게 하면 자각하는 주체가 그 자각 꿈속에 자한 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자각몽은 글자 그대로 꿈 자각 혹은 자각하는 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자각몽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현실 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지금 우리의 정견을 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자각몽은 꿈을 자각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 현실 생활에 마치 이 현실 생활의 주체가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자아라고 여기듯이,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자각하는 주체가 꿈속의 자아, 아스트랄 바디죠. 아스트랄 바디를 중심으로 하는 아스트랄 꿈 세계를 자각하는 주체가 꿈속 자아라고 여기지만, 꿈속 자아는 꿈 자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각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꿈 자각을 무엇이 하느냐? 꿈 전체죠. 꿈이 꿈을 자각한다. 즉, 꿈이 꿈을 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기존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 자각은 현실 자각, 일상의식 세계 자각이죠. 이 일상 꿈 세계 자각은 일상 세계, 일상 세계 자각의 주체 역시 우리가 늘 오해하듯이 일상 세계에서 지금 활동한다고 여겨지는 이 개인 혹은 개인적 동기가 일상 세계를 자각한다고 우리는 보통 아니까 자꾸 깨달은 무슨 개인인체도 깨달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것은 원시불능이죠.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고요. 일상 세계를 뭐가 자각하느냐? 마찬가지죠. 꿈이 꿈을 자각하고 꿈이 꿈을 깨듯이 일상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모둠으로서, 집합으로서 일상 세계, 이 집이 아닙니다. 집합으로서의 일상 세계가 아닌 일체로서의 일상 세계가 일상 세계를 자각하고 깬다. 즉, 자각몽 구조와 자각 일상, 꿈세계 자각과 일상세계 자각, 즉 자각몽은 자각 일상 구조와 동일합니다. 자각몽 구조는 자각 일상 구조와 온전히 100%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꿈 자각의 주체가 꿈속 자아가 아니고 꿈이 꿈을 자각한다, 꿈이 꿈을 깬다, 즉 특정한 주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하죠? 특정 주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 연기, 꿈세계도 연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죠. 무아, 연기, 공에 의해서 꿈세계가 일어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각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몸이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서의 자각도 역시 동일해요. 사후세계 의식이 사후세계 의식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세계가 일상세계를 자극한다는 것은 일상의식을 자각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이란 말 자체가 스스로 깨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의식을 스스로 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전도몽상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대치라 하죠. 대응해서 치료한다 혹은 다스린다 하는 이 대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이해와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각몽이라 할 때 누가 자각하느냐 하면 일상자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잠자고 있는 그 몸이 꿈을 자각하는 줄 알지만 전혀 아니올시다고요. 심지어 꿈속에 등장하는 그 자아가 자각몽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꿈이 꿈을 자각한다. 스스로 깬다. 이것이고 이 자각몽 구조는 자각 일상 구조와 100% 동일한데 꿈 자각과 마찬가지로 일상세계 자각 역시 이 육체적 몸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컬 바디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이 아니고요. 일상의식 스스로가 일상의식 자신을 스스로 깬다. 라는 이 사실로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대응해서 다스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단일 의식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자각몽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 전후 맥락을 말씀을 드려야 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역사 시대 이후에 언어 문자 발명 이후에 기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C 2700년경에 최초의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었고요. BC 6세기에 샤카무니 부처님께서 출연을 하시고 이 고타마 붓다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타마 붓다께서 출연하신 이후에 그 이전 전성이 있죠. 당연히 지혜 전성이 있고요. 이 지혜 전성은 페르시아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는데 동쪽 전성은 고타마 붓다로 모였다가 다시 다 또 여기로 다 수렴되었다가 여기로부터 퍼져나가는데 원시 불교죠. 원시 불교. 이것이 부파 불교가 되었다가 소위 말하는 소성이죠. 그 다음에 대성 불교로 갔다가 이것이 티벳 금강성, 티벳 금강성으로 계속 전승이 되고요. 이 티벳 금강성, 밀교의 가리킴이죠. 수행 공부가 아니고 포인팅입니다. 티벳 금강성의 포인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까규, 닉마
나롯바, 까규바, 겔룩바, 사카파, 사카빠죠. 샤까빠 할 때의 티베트 불교 사종파 중에 하나인 이 까규 전성, 까규빠 전성, 지혜 전성을 정리한 것이 나롯바 육법 요가입니다. 나롯바 육법 요가 중에서 소위 말하는 현대적 용어로 이 자각몽 포인팅이 바로 나롯바 육법 요가 중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일 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즉 반야 바라밀다죠.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 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각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고대의 지혜 전성이 고타마 붓다 동쪽이죠. 페르시아가 온 동쪽의 전성은 고타마 붓다로 모두 수렴되었다가 다시 여기로부터 쭉 퍼져나갔죠. 그래서 대성 금강성 중에 까규 전성 중에 그것도 나롯바 육법 요가의 중심이 바로 자각몽이다. 그래서 어떤 거와 관련되느냐, 이 몽환 요가죠. 몽환 요가, 드림 요가입니다. 몽환 요가. 그 다음에 바로도 요가. 그 다음에 포화라고 해서 의식 전이 요가죠. 의식 전이 요가. 이 육법 요가 중에 몽환, 바로도, 의식 전이 요가와 이 자각몽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외에는 소위 말해서 이 환신, 환영의 몸을 비전으로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정광명이죠. 투명한 의식의 빛, 이 정광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생명열이라 해서 툰모. 그런데 이 환신이나 정광명이나 툰모 요가 역시 이 몽환 바로도 의식 전이 요가와 관련되고요. 궁극의 목표 지점은 우리가 죽음, 이 생명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순간을 철저히 대비하는 그러한 요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죽음, 사실은 나롯바 육법 요가 전체가 바로 생사 문제 해결의 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죽음을 여하이 죽음 속에서의 이 깊은 전도 몽상을 여하이 자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평소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의 이해와 믿음, 이 진실에 대한 반야 지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확실히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생전에 삶을 자유롭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의 마지막 잠드는 날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서의 이해와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나롯바 육법 요가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자각몽이다. 그래서 자각몽 안에는 이 드림 요가와 임사 체험과 체외 이탈, 이것이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전도몽상을 뒤집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뒤집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이 요가라는 말 자체도, 우리는 이 요가를, 현대인들은 그저 이게 요가 아사나로만 알죠. 요가 아사나라 그래서 이게 요가 자세입니다. 요가 자세. 그러니까 요가에는 요가는 운동이 아니죠.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 이 요가 아사나, 요가 자세라는 것은 이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대승기실론을 할 때 자세히 다시 설명될 것이지만, 이 지관은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실천, 이것이 지관이고요. 정의 쌍수라 하고 요가 실천이라 하는데, 이 지관, 멈추고 단일 의식을 정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것은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 요가의 본뜻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요가 아사나가 아니고요. 본래 요가라는 것은 멈추고 본다 이 얘기죠. 멈추고 본다 이 얘기인데, 이것이 지관입니다. 이 지관은 참선을 하고 위파사나, 즉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멈추느냐? 개인적 동기를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것은 개인적 동기를 멈추는 것이고, 위파사나라는 것은 본다. 무엇을 봅니까? 정견이죠. 즉 단일 의식만을, 여기 컵이다, 그러니까 컵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단일 의식을 보는 거죠. 저기 버스 소리, 단일 의식을 본다 이 말이에요. 기존의 개인적 동기를 멈추고 단일 의식을 보는 것, 정견, 이것을 요가라고 하고요. 이 요가가 결국은 이 바수반두, 아상가의 동생이죠. 이 바수반두, 무착, 세친입니다. 세친보살에 의해서, 이 요가 실천에 의해서 단일 의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가 유식 불교가 성립되는 겁니다. 요가 유식 불교가 한자로는 유가유식이라 하죠. 왜 요가가 유식과 왜 관련되어 있지? 이게 의문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인도의 요가, 진실된 요가는 지관인데, 그것은 멈추고 본다고요. 멈추고 보는 것은 개인 동기를 멈추고 단일 의식을 본다. 이것이 요가인데, 이것을 실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이해와 믿음이 바로 유식불교라는 사상을 정립하게 되죠. 그래서 요가 유식파 혹은 유가 유식파,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라는 것은 그 안에 이 멈추고 보기 위해서 이제 몸과 생각과 감정을 깔아앉히는 준비 동작으로서의 이 요가 자세, 몸 자세를 요가 아사나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요가가 아니고요. 요가, 그러니까 멈추고 보기 위한, 그러니까 좀 흥분을 깔아앉히고 고요히, 파도를 고요히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을 요가 아사나라 하는데, 이것을 이제 현대인들은 요가의 전부로 알고 마치 다이어트 운동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많이 좀
본질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각몽을 이야기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또 불필요한 말이 될 것이고요. 불필요하지만 또 즐겁게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의식장이 총론이라면 그 이후의 장들, 아니 그 사장 이외의 모든 장의 이야기는 전부 강론이 된다. 총론이 확실하다면 강론은 사실은 부가 설명에 불과하니까요. 우리 멋진 도반부님에게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각몽은 결국은 티베트 밀교 금강승과 관련이 있고요. 또 사후세계의 자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 일상현실세계 자각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인 이 자유롭게 살고 통쾌하게 죽기, 혹은 자유롭게 살고 통쾌하게 진정으로 잘 살기, 더 잘 살기, 이 부분이 자각몽과 매우 연관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과 답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죽은 뒤에 우리가 간다는 사후세계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윤회라는 것은 도대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이 매우 몹시도 궁금한 질문이고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문득문득 다시 찾아오는 이 참으로 익숙한 친구지만 크게 반갑지는 않은 손님, 금은 손님이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이거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답변은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요.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어렵지 않아야 되고
쉽게 말해야 되고요. 용어도 현대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쉽게 현대 용어로서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몸이 죽기 전에 우리는 사후 세계상을 선택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죽기 전에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요. 몸이 죽기 전에 몸도 사실은 죽지 않죠. 그냥 모둠이 이 집합되었던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몸조차도 사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식에 의한 질문이니까 상식에 맞추어서 일단 답변을 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제법의 실상으로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몸이 죽기 전에 사후 세계상을 선택한다. 자, 누가 선택하는지는 이제 밝혀지겠죠. 첫째, 선택하는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 첫째는 자, 위에다가 적도록 하죠. 뜸을 들이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은 쉽게 물론 답변을 할 것이지만 이 개인에 기반해서는 전부 가짜 질문, 가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뜸을 들이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 의식 속에 인스톨하기 위해서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의식 속에 인셉션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단일 의식은 꿈 속에서 꿈을 깬다는 선택을 하는 꿈을 깬다는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해탈하는 거죠. 꿈을 깬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해탈함과 동시에 꿈 속에 머무르는
꿈속에 계속 머무른다는 색의 모습을 나타냄.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단일 의식은 꿈속에서 꿈을 깬다는 선택. 그래서 해탈하는 거죠. 꿈을 깬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해탈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꿈속에 꿈을 떠나지 않습니다. 꿈속에 계속 머무르는 세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통과 공포를 더는 즐기지 않는다는 선택입니다. 고통과 공포를 더는 즐기지 않는다는 선택이고요. 이 모든 선택과 모습과 세계상은 즉 제법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1번 선택이라는 이 제법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일 의식 현상이죠. 단일 의식이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단일 의식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질문과 답변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질문은 우리가 몸이 죽은 뒤에 사후 세계는 어떤 세계며 윤회란 것은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영혼 윤회라는 것은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었고요. 답변은 이 바냐 바라밀다에 근거한 답변, 즉 아누따라 삼약 삼부리에 근거한 답변은 바로 몸이 죽기 전에 우리는 사후세계의 모습을 선택한다. 이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 선택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단일 의식은 꿈속에서 꿈을 깨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고요. 죽기 전 혹은 죽기 바로 직전의 선택입니다. 죽기 전의 일상생활에서의 선택일 수도 있고요. 죽기 바로 직전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바탕은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되지요. 자, 꿈속에서 꿈을 깨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고요. 이 선택은 해탈하지 않음이죠. 해탈하지 않음. 즉, 자유와 평안을 선택하지 않고, 즉 고통과 공포가 무거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해탈하지 않음과 동시에 꿈속에 머무른다는 세계 모습을 나타냅니다.
낸다. 이것이 두 번째 선택지고요. 이것은 다시 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통과 공포를 좀 더가 좋겠네요. 궁극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할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고통과 공포를 조금은 좀 더 즐긴다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답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선택과 이 사후세계의 모습, 즉 세계상과 사후세계상과 이 고통과 공포라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 이 선택의, 이 제법의 실상은 무엇이냐? 단일 의식의 현상이다. 이 역시도 단일 의식이 모습으로, 즉 세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질문은 이렇죠. 죽은 뒤 사후 세계는 어떤 모습이며 윤회는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었고요. 답변은 몸이죠. 몸이 죽기 전에 우리는 사후 세계의 모습을 선택한다. 이것이 이 답변이었습니다. 죽은 뒤에 사후 세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윤회는 있습니까?에 대해서 죽기 전에 사후 세계의 모습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일 의식은 꿈속에서 꿈을 깬다는 선택을 하고 해탈함과 동시에 꿈속에 꿈을 깬다는 선택을 하고 해탈함과 동시에 꿈속에 머무르는 세계상, 사후 세계의 모습이죠. 사후 세계상이 세계상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고통과 공포를 더는 즐기지 않는다는 선택에 해당하고요. 이 1번 선택지의 실상은 단일 의식의 현상이다. 단일 의식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택은 단일 의식은 꿈속에서 꿈을 깨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해탈하지 않음과 동시에 꿈속에 계속 머무른다라는 사후 세계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고통과 공포를 조금은 더 즐긴다는 선택에 해당하고요. 이 2번 선택지의 실제는, 본 모습은 단일 의식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1번 선택지든 2번 선택지든 본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단일 의식 현상이다. 차양자 동이다. 차양자 동이다. 윤회와 해탈이 다른 것이 아니다. 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윤회와 해탈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참으로 불친절하고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복잡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그러나 명백하게 답변을 해드려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의문이 생기죠. 자, 그 부분이 또 중요하죠. 누가 예, 죽음이란 것은 몸도 소위 말하면 죽고 자라는 것도 죽고 사라지는데 누가 선택하느냐? 자, 여기서 다시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이해와 믿음이 왔다가도 다시 걸려 넘어지죠. 어떤 단위에 걸려 넘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였네요. 빠뜨릴 뻔했습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얘기죠. 누가 선택하느냐. 또 누가 해탈하느냐. 누가 해탈하지 않느냐 얘기죠. 누가 꿈속에서 깨어나고 혹은 깨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머무른다는 선택을 하고요. 누가 머무른다는 선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는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이고 누가 좀 더 즐긴다는 말인가 이런 의심, 의문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도대체 누가 깨고 누가 선택하고 누가 해탈하고 누가 머무르고 누가 즐기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누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고 해탈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고 누가 머무른다는 선택을 하고 누가 좀 더 즐긴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하 영혼 그러니까 몸과 자아는 이미 죽고 사라졌으니까 영혼을 이야기하나 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이 주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아라 했잖아요. 무아. 영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몸이 죽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혹은 몸이 죽기 직전에 선택을 하는가? 누가 하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영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아니다. 초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각몽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자각몽 안에서 등장하는 이 자각몽 자아가 꿈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꿈이 꿈을 자각하는 것이고 일상세계 자각은 일상세계 안에 등장인물인 육체, 즉 피지컬 바디와 피지컬 자아가 일상세계를 자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세계가 일상세계를 자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전도몽상을 다시 뒤집어야 되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일 의식은 사후 세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또 2번 선택지 역시도 단일 의식은 사후 세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이 단일 의식의 바다에서 거친 풍랑이지만 이것을 경험해서 넘어가기에 아주 즐거운 또 다른 큰 태풍을 무사히 넘겼다는 그러한 즐거운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텍스트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네, 3절이죠. 꿈과 현실에서 깨어나기. 자, 자각몽은 꿈에서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꿈과 현실에서 동시에 깨어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나로바 육법 요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과 현실에서 깨어난다. 꿈과 현실에서 깨어난다. 역시 마찬가지 질문이죠. 누가 깨어납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꿈과 현실에서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꿈에서 깬다 이 말이죠. 꿈깸. 그 다음에 소위 모든 것이 사실은 현실인데,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난 것이죠. 현실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일상 의식 세계만을 현실로 아니까요. 일단 현실이라 하고요. 현실 겜. 자,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 현실에서 깨어나는 것, 이것은 아까 동일한 구조라고 했죠. 역시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죠. 누가 깨어나는가 이 말이에요. 누가 꿈에서 깨어나는가, 누가 현실에서 깨어나는가. 이것을 자꾸 꿈속 자아가 깨어난다, 현실 자아가 깨어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전도몽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거치고 정견을 보라. 이것이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인데 그것이 요가고요. 그래서 이 누가 깨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이해, 금강복음으로서 전도몽상을 완벽하게 깨어 부셔버려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고자 하는 이 생사 문제, 죽음의 문제, 즉 이 죽음에서 깬다 이 말이에요. 사후 세계에서
깨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는 구조와 현실에서 깨어나는 구조, 죽음에서 깨어나는 구조, 이 전체, 사후세계에서 깨어나는 구조, 이 전체가 같은 구조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여여하다 이 말이죠. 여여.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서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려하다. One and the same이다 이 말이에요. One and the same. 이려하다, 여여하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 문제 해결은 바로 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생이고요, 죽음이 살아 할 때 바로 꿈깸, 현실깸, 죽음깸이라는 이 이려가 바로 생사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나로 육법 중에서 이 몽환요가, 바르도요가, 그 다음에 이 포화, 의식전이요가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꿈깸, 현실깸, 죽음깸. 그래서 몽환요가는 무엇입니까? 꿈속에서 이 단일의식, 꿈속에서 단일의식이라는 진실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난다. 꿈속에서 꿈을 부수지 않고요, 꿈속에 머무르면서 단일의식이라는 진실로 깨어나는 것, 이것을 몽환요가라 하고요. 바르도요가는 죽은 뒤에, 몸이 죽은 뒤에 바로 이 진실, 단일의식 아유, 죄송합니다. 이 바르도요가는 이 몸이 죽은 뒤에 바로 이 진실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유지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르도요가고요. 의식전이는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바로 지관입니다. 지관인데 어떻게 옮겨가느냐? 개인적 동기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 단일의식으로, 의식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의식전이요가인데, 이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보면 꿈속에서 꿈을 유지한 채로 꿈에서 깨어난다. 이것은 역시 단일의식이라는 진실로 깨어나는 것, 이것이 드림 요가고요.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죽은 뒤에도, 몸이 죽은 뒤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르도 요가고요. 개인적 의식의 초점을 개인에서 단일의식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의식전인데, 이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꿈세계든 현실세계든 사후세계든 바로 아까 이야기한 1번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권유한다 이 말이에요.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고 실천한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실천하는데 수행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이해와 믿음을 확고히 한다 이 말이에요.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확고히 한다. 그래서 1번 선택지가 선택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물론 고통과 공포가 없다고 느끼거나 고통과 공포가 있어도 견딜만 하다고 느낀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일어나는데, 누가 꿈속에서 계속 꿈을 유지하는가? 누가 죽은 뒤에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유지하는가? 누가 꿈속이든 현실이든 죽은 뒤든 간에 개인 동기에서 단일 의식으로 의식의 초점을 이동하는가? 누가 합니까? 영혼이 합니까? 영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선택지에 있어서의 문장과 같이 단일 의식은 스스로, 그것이 1번이든 2번이든 스스로 사후 세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꿈 자체, 즉 단일 의식 현상 자체고요. 현실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은 현실 세계 자체, 즉 단일 의식 현상이다. 차양자는 같은데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 말이죠. 차양자동, 추리 이명, 동의지현, 이 같음을 무엇이라 하는가? 현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묘하다.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 모든 것이 바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관문이다. 이 문만 통과하면 생사 문제의 해결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 106페이지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